안녕하세요. 안정식입니다.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가 지난 19일 날 개막했습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3일째 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당이 곧 국가인 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지난 5년간의 과업을 되돌아보고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짜는 자리인데요.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 5년은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자랑찬 연대기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방면에서 주목할 만하고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됐다, 이런 과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부상을 했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 정도 복원시키면서 지난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막로의 중심에 서는 국제적 위상을 과시를 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 보면은요, 평양에 5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일단 표면상 마무리가 됐고요. 전국의 매년 20개 지역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 그러니까 옷 공장이나 일용품 공장 같은 것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지금의 당대회에서 자신의 성과를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김주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에서 김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김주애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의 지도 역량을 정비하는 문제, 당의 영도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됐다라고 한 부분인데요. 문자 그대로 보면 북한은 당이 곧 국가인 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만약에 이번 당대회에서 당의 어떤 직위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당의 지도 역량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번 당대회에서 김주애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김주애가 회의장에 등장을 하는지, 김주애에게 어떤 상징적인 지위라도 부여가 되는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전인 2021년 8차 당대회 때에는 노동당 규약이 개정됐는데요.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자, 여기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김정은이죠. 근데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제1비서라는 직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유고 상태에 처해서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 역할을 대리하는 직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북한 역사에서 최고 지도자의 유고 상태에 대비한 조항이 만들어진 게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김정은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1비서에 누가 임명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도록 제1비서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은 마련했는데 사람은 임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노동당 9차 대회에서도 노동당 규약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제1비서와 관련된 조항이 개정이 될지, 또 개정이 된다라면 김주애 후계와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당대회는 일주일 안팎 열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쯤 끝날 걸로 보이고요. 당대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 북한이 당대회 결과를 보도를 할 텐데요. 대남, 대미, 대외관계와 함께 김정은 후계와 관련돼서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